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이룬부동산 홍소장입니다. 오늘은 공신력은 없지만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보는 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률에 의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 안전을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자, 이제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살펴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하여야 될 부분은 발급일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쉽게 물건지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열람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 좌측에 보시면 발급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계약 시에 발급해 놓은 등기사항 증명서가 아니라면 현재 변동된 등기일 수도 있으므로 확실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발급한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과 잔금날 당일, 잔금 처리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계약과 잔금 시 사이에 물건지의 권리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생긴다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시 신청사건 접수 중이라고 뜨며 이런 문구가 발생 시 신청사건 접수 내역을 확인하여 물건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보시면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건물 번호, 지목,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사람 주민등록으로 치면은 출생신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시 주의하실 점은 계약하시는 곳 소재지와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소재지가 상이하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갑구입니다.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기재한 란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관계 부분으로 계약 시 가장 신경 써서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소유권 보전이나 이전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처분 등기 등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외에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기재되는 란으로 압류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처분 등기, 가등기 담보 같은 소유권 권리에 침해를 줄 수 있는 부동산은 절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매가 아닌 전월세의 경우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자와 등기사항 증명서에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은 가장 기본이고요. 마지막으로 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란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제한사항 또는 담보물건 등이 있는지 나타내는 곳이고요. 사람으로 치면 쓰임새가 신용도 같은 담보적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근저당권 설정을 비롯하여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건들에 대한 권리를 나타냅니다. 부동산 계약 시 가장 유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저당권 설정이죠. 매매 시에는 말소와 함께 진행하면 간단하지만 전월세의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는 보증금 플러스 근저당 금액, 거기서 건물가액을
뺀 금액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전세권 같은 용익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 시 용익물건을 안고 가셔도 되고 말소하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전세권을 안고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 갭투자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갑구, 을구 공통된 부분으로 말소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빨간 줄로 그어져서 나오는데요. 말소된 사항은 현재 등기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 또는 토지일수록 소유자 변동 등을 인한 이유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시 빨간 줄이 많아 보기가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시 현재 유효사항으로 발급받으시면 현재 유효한 사항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소사항까지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소유권 변동이 아닌 가처분, 가압류, 경매 신청 등 현 소유자의 대략적인 재무 상황을 체크하기 위하여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와 근저당권 설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같으나 완전 다른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가등기 담보의 경우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면 소유자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원 소유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위에 을구에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대부분 다른 용도가 아닌 부동산 구매를 위해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위의 사례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적법한 절차에 걸쳐 경매가 실행되고 근저당권자 외에 선순위가 없는 경우 경매 낙찰 시 근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원 소유자에게 환급됩니다. 또한 가등기 담보는 내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갑구에 기재되어 있고요. 근저당권은 을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 제대로 확인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다루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홍 소장은 다음에 더욱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